자,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깜짝 행보를 보였습니다. 통이동 집무실 앞에 천막 기자실이 있는데 여기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청사가 마련되면 기자들에게 이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 이런 약속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장면 보겠습니다. 40씩입니다. 일단 떠보고 좀 비워놨어요 여기? 타임 한번 해. 그래 커피 한잔 합시다. 일정 진짜로 한 번도 혼밥 안 하셨어요? 아침은 혼자 가끔 먹죠. 근데 아침도 혼자는 안 먹어. 강아지랑 같이 먹고. 내가 뭘 먹으려고 그러면 강아지들이 와서 딱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도 좀 나눠주고. 대표님과도 같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사람은 아침을 안 먹어서. 요즘엔 집에서 이렇게 요리나 이런 거는 하시나요? 요새는 아침에 좀 하죠. 아침에도 김치찌개도 끓여 먹고. 예전에 취임하시고 기자들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여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약속은 여기서 올까 여기서? 어? 좋아요. 청사 마련해서 가면은 제가 하루 그 구내 식당에서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먹읍시다. 새로 옮기시면은 이렇게 좀 저희들 깜짝 팩풀 같은 거 많이 받아주실 생각이 있으세요? 제일 그래도 기자실에 자주 가신 분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인데 5년 임기 동안에 100회 이상을 가셨더라고요. 나도 가급적 우리 기자분들 좀 자주 보려고. 당선인님도 그럼 한 달에 2번 정도는 저희 꼭 만나주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하여튼 최선을 다할게요. 네, 좀 뭐 웃음이 재밌네요. 보니까 뭐 저런 모습이 뭐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지금 뭐 이 방송 이 영상 나가면서 저희끼리 이제 얘기한 거는 김치찌개 정말 뭐 맛있게 잘 끓이기도 하실 것 같고 또 그 어디도 당 매체에도 나왔지만 계란말이는 정말 뭐 일품일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다 같이 나눴습니다. 뭐 보니까 아침에 김건희 여사는 식사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을 수 있었고요. 아, 여기서 이제 저희는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볼까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기자들과의 소통, 뭐 기자들과의 소통은 국민과의 소통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소통 의지를 밝혔는데 뭐 김치찌개는 물론 기자들과 자주 소통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약속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 약속 지키려면 비상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의 발언을 통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자들과 상당히 많이 만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사 결정권자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지나치게 바빠서도 안 되고 바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여유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은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집권 여당은 직접 직무를 수행하는 입장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불편한 쟁점들이 많이 쏟아지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공언하셨으니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와 제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 이전 계획을 강행 중인데요. 윤석열 당선인 일부 보도를 보니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이 통이동 집무실에 간이 침대라도 놓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 보면요, 실장님. 용산시대 열리기 전에는 서초동 자택, 통이동 집무실을 출퇴근할 것으로 지금처럼 출퇴근할 것으로 좀 가닥이 잡힌 거죠?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한남동 합참의장 관저를 네. 쓰기 위해서도 뭐 리모델링 시간,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그리고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 한 500억 필요했던 예비비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어제 뭐 저희가 흘러나온 얘기처럼 통이동 사무실을 집무실로 쓰고 네. 현재 서초동에 있는 사저에서 출퇴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보도에 의하면 뭐 경호처를 중심으로 해서 출퇴근하는 경로 이런 것도 몇 가지가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되는 걸로 봐서는 만약에 이 용산으로 이전하는 게 전혀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면 현재 통이동에서 직무를 보고 그다음에 일부 간이 침대를 놓고 근무를 하면서 서초동 사저로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방식의 모습이 5월 10일 이후 얼마간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간이 침대에서 자는 대통령의 모습
좀 상상은 안 되는데. 인수위 측에서는 러시아어를 피해서 출퇴근을 하겠다. 그리고 방탄 유리를 설치한 대신에 경호 인력을 늘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박선배 변호사님 경찰 출신이니까 여쭤볼게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이 경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도 많이 느낀 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렇게 피습을 당한 적이 있고 얼마 전에는 송영길 전 대표도 피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테러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고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네네네. 정말 경찰이나 이 경호처가 이런 상황에 맞춰서 준비가 잘 될 걸로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경호 인력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되면 그때부터는 철저한 경호 외에도 경호원들이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대통령 인근에서만 경호를 하는 것 같지만 2중, 3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자택에서 경호 인력을 수행하게 되면 결국은 그 구조를 작출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네. 경우에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방탄 유리를 설치하지 않겠다. 임기 내내 윤석열 당선인 자택에 머무를 예정도 아니고 또 주민들 불편을 우려해 방탄 유리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사실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이 상태가 단기간에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서 출퇴근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구상해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자택에서 통이동까지 경로를 떠올려 보면 네. 반포대교를 건너거나 올림픽대로를 타고 한남대교를 건너야 합니다. 모두 다 직장인들이 상당히 출퇴근길로 많이 이용하는 통로입니다. 거기 진짜 많이 막힙니다. 네. 러시아어를 피하겠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지는 충분히 존중하지만 이와 같은 임시적인 상태는 단기간에 그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통일동에 무슨 군 한라인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뭐 간이 침대를 놓고 그다음에 뭐 서초동 사저에서 출퇴근하기 위해서 뭐 러시아를 피해서 하겠다지만 지금 뭐 박성일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사실 그 혼란이란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네.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오히려 설명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뭐 여론전을 펴는 상황에서 통일동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 5월 10일 되면 현직 대통령이 됩니다. 현직 대통령이 굳이 누군가 여론전을 펼 이유도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아마도 이제 더 큰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정치적 부담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5월 9일까지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청와대를 5월 10일 날 개방한다는 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사실 굉장히 의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리한 약속을 오히려 하다가 오히려 논란일 수 있다. 이게 두 번째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만약에 정말 정치적 부담감 혹은 내가 들어가면 나오기 싫어지는 것 아니야 이런 불안감 때문이라면 네.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인수위 과정에서 청와대 이전하지 못하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대 때문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수위에서 분명한 로드맵을 밝히면 되죠. 5월 10일부터 이전을 착수해서 한 2달간의 이전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면 7월 17일 재원절 때 다 걸 겁니다. 그럼 재원절 때 그야말로 헌법 정신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네. 새롭게 광화문 시대를 접고 용산 시대를 개막하는 행사를 열겠다. 이렇게 밝히면 되죠, 국민들한테. 밝히면 그 약속을 어떻게 안 지키겠습니까? 아하, 네. 안 지킬 방법은 없는 거죠. 그렇게 밝힌 다음에 청와대 오히려 들어가서 국민 불편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내부의 사정도 이해를 하는 게 오히려 대통령이 용산 나올 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실제 청와대가 어떤지 한번 더 이렇게 예.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더라. 네. 저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이미 당선이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무리하게 통일동을 쓰겠다, 무리하게 서초동 사저를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글쎄요, 저는 여론을 위해서도 그다음에 용산시대 개막을 위해서도 뭐 어떤 점에서 이게 바람직하고 이게 어떤 도움이 되지라고 생각했을 때 좀 별로 그런 게 없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